이 버섯구름이 지구 표면 위에서 수십 킬로미터 위로 갔다고 합니다. 폭발력이 50메가톤이었습니다. 700km 떨어진 곳에 있던 사람이 3도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에너지 중에서 역대 최고다. 2022년에 러시아가 새로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전술핵 무기를 쓰게 된다면 쉽게 말해서 서울 한복판, 대도시 한복판에 터지면은 사망자만 무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류한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미국과 더불어서 핵무기 보유국, 강대국인데요. 작년 2022년에 러시아가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내에 세계 지구상에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서울 한복판, 대도시 한복판에서 터지면은 사망자만 무려 1,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도권이 초토화된다는 것인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이것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전력의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겠죠. 전쟁 전에 나치즘의 핍박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야 했던 과학자들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를 합니다. 히틀러가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연합국 진영이 먼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위험성을 알고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서 원자폭탄을 개발했죠. 그런데 일본을 상대로 원자폭탄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엄청난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일본에 원자폭탄 2발을 투하했죠. 여기서 상상에서만 생각하던 원자폭탄의 위력을 실제로 실감을 했죠.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8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방사능 피해로만 7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했었는데 소련도 자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과 자금을 동원해서 1949년에 소련이 독자적인 원자폭탄을 개발해냅니다. 그러면서 20세기 후반기에 미국과 소련이 무한 경쟁을 하는, 그리고 그 무한 경쟁 중에서 가장 격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핵무기였죠. 아시겠지만 1945년도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해냈는데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련이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히 쉽게 말하면 나라가 거덜났다고 봤기 때문에 소련이 아무리 용을 써도 미국이 개발한 원자폭탄을 모방해서 독자적인 원자폭탄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한 10년 넘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4년 만에 원자폭탄을 소련이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더 큰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개발해내죠. 그 다음에 또 미국이 한시름 놨다고 할 수 있는데 불과 또 1년 뒤에 소련도 원자폭탄을 개발해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게 격차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경쟁 무대가 우주로 확산이 되죠. 폭격기 전력에서 미국보다 한참 뒤처진 소련이 어떻게 하면 이 격차를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미사일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내죠. 근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결국은 우주 발사선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먼저 앞서서 우주선을 인간을 실어서 올려보냅니다. 그게 유리 가가린일 텐데요. 여기에 미국이 충격을 먹죠. 우리가 가진 폭격기가 일거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미사일 때문에. 소련을 제압하고 추가하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우주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나사죠. 그러면서 핵무기 경쟁이 우주 공간까지 확산이 되어서 무한 경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원자폭탄의 폭발력이 1이라고 하면요, 수소폭탄의 폭발력은 50 내지 100입니다. 미국이 더 앞서가고자 수소폭탄을 개발해냈는데 폭탄의 이름이 바로 IBMARK였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700배 위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히로시마에서 목숨을 직접적으로 잃은 사람이 7만 명, 방사능 피해로 한 100만 명이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의 700배 위력이니까 산술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폭탄이 바로 수소폭탄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소폭탄을 만들어냈으니 짜르 봄바를 만들어냈는데요. 짜르가 황제, 제왕이라 뜻이고 봄바가 폭탄이라는 얘기일 텐데요. 뒤쫓아가는 나라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너희들이 만든 것보다 더 큰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마련이죠. 짜르 봄바의 폭발력이 50메가톤이었습니다. 이 짜르 봄바 자체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폭탄 중에 가장 큰 폭탄이었고요. 태양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보내죠. 그것의 1.4초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짜르 봄바 폭발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에너지 중에서 역대 최고다. 무기를 실험할 때 과연 설계한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가, 이게 엔지니어들한테 상당히 궁금하겠죠. 그런데 설계한 대로 나옴과 동시에 더 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폭발한 다음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데 이 버섯구름이 지구 표면 위에서 수십 킬로미터 위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700km 떨어진 곳에 있던 사람이 3도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노바지물랴라고 하는 북극해에 있는 황량한 섬에서 실험을 했는데 핀란드에 있는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폭발력이라고 하면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지역은 우크라이나일 것입니다. 더 특정하자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선 지역, 아니면 그 전선 우크라이나 쪽 약간 후방 쪽에 전술핵 무기를 써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단숨에 꺾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전 두 개를 한번 제시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핵무기를 사용한다 했을 때 푸틴은 당연히 핵무기를 자국 내에서 터뜨리진 않겠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떨어뜨릴 텐데 아무리 푸틴이지만 그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겠죠. 만약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거의 필연이기 때문에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전술 핵무기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떨어뜨려서 우크라이나의 길을 한순간에 꺾어버리고 미국과 유럽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와 러시아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서방 국가와 미국은 철저하게 러시아를 응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머지 지역,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중동, 남미 국가들은 중립을 지키거나 사실은 미국의 제재 동참 요구에 동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나머지 전 세계 지역이 러시아로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로도 버틸 수 없게 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중국의 입장인데요. 지금 중국이 최소한 중립을 지키거나 아니면은 의무로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버티림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도 만약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쓴다고 하면 다른 나머지 전 세계 국가의 여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하는 것까지는 용인을 하겠지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중국으로서도 용인할 수 없다고 등을 돌릴 수 있거든요. 만약 지금 상태에서 중국이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고 미국 쪽에 동참해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한다면 러시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푸틴 대통령도 핵무기를 쓰지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쓰게 된다면 미국이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러시아가 침략 국가인 동시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제해오던 핵무기라고 하는 무기를 쓴 아주 불량 국가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것이고, 그러면은 전선이 우크라이나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될 텐데 가장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바로 이 동북아시아 지역이겠죠. 중국과 대만, 북한과 대한민국 이런 식의 얽히고 설키고 또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불똥이 당연히 동북아시아로 튀게 될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동맹 관계에 따라서 한국도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갑자기 사카사에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한 일이고요. 당장 제 가족 중에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이가 군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한반도도 분쟁의 영향권에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푸틴 대통령이 그 합리적인 정치가라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우발적으로라도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순간 인류의 공멸이다. 그리고 인류의 공멸을 자초한 국가가 러시아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사실은 러시아 자체에게도 가장 끔찍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또 그런 최선의 분별력을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